네, 안녕하세요. 쪼케 K그룹의 조은비. 제니퍼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회원분들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이런 소곤소곤이라는 컨텐츠를 하나 이제 시도를 해봤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은비님이랑 저랑 저희가 이제 스텝 미팅 같은 걸 할 때 저희 소칼 K그룹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한 분 한 분을 이제 조금 소개해드리면서 하이라이트 하면 조금 더 그룹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소곤소곤이라는 코너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첫 코너로 전계도님과 김태현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 먼저 해주세요. 개돈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에서 리드 테크니컬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전계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꼭 덧붙이는 게 저의 타이틀이 보통 회사의 디렉터처럼 높은 타이틀 아니고 이게 업계 용어라서 그렇게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연님도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올해 초에 창업을 해서 핸디얼스라는 회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태연님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축하드릴 일이 있잖아요. 창업을 하셨는데 그 창업하신 얘기를 조금 나눠주실 수 있나요? 개발자로 아, 오래 계시다가 창업을 하셨는데, 예. 일단 뭐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하받을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축하받을 일이죠. 축하받을 일이죠. 몇 개월 동안 일을 해보니까 네. 축하받을 일이 아닌 것 같고 고생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저 혼자서 한 2시간을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거는 간단하게만 조금 살짝만 해서 네네. 네. 어, 네, 뭐, 오랫동안 창업을 고민해 왔었고요. 뭐, 많은 분들이 왜 창업했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그냥, 좋은 회사 다니면서 월급 잘 받으면 편안하게 살 텐데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창업을 한 이유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타이밍이고요. 지금이 작업해야 될 때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타이밍이고요. 세 번째도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타이밍이라는 의미를 조금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네, 여러 가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젠가는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올해 초에 제가 이제 회사에 큰 결정을 해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본사가 시애틀에 있기 때문에 제가 리모트로 일을 했어서 회사로 다시 복귀를 해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이걸 시애틀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결정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번이 작업을 할 때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이밍은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상황도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하기에 모두가 다 말리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이밍이다, 이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 모두가 다 말리고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이제 스타트업들도 힘들어지고 즉 말해서 경쟁 상대가 없어지는 거죠, 많이. 이럴 때가 오히려 역발상으로 창업을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들을 너무 해결해보고 싶었었어요. 근데 음, 문제 해결을 해야 될 때가 지금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그 현재 그 서비스들이 너무 아웃데이트돼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좀 민망해서 21세기에 이제는 사람들이 좀 새로운 서비스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이제 지금이 적기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이 혹시 되고 계신가요? 예, 진행은 열심히 이제 날밤을 새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그런 어느 뭐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는 지금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일들은 아무래도 사업 계획에 대한 일들을 제일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개발은 이제 그 어떤 다음에 우선순위로 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세요? 저 지금 레그 걸리죠. 죄송해요. 네. 어떤 문제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투자
투자 이제 받는 거죠, 저. 이 방송 나가면 이제 투자 받는 거죠. 어떤 사업인지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투자자들 많이 보실 것 같아서 네. 목소리 좀 가다듬고. 농담이고요. 음, 저는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집 고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봐요. 음. 그러니까 뭐 내가 직접 고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뭐 핸디맨이나 아니면 뭐 컨트랙터를 하이어해서 집을 음. 고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쵸. 경험을 해본 분들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수명을 갉아먹는 아, 일인지. 정말 정말 그 과정도 힘들고 심지어는 이제 계약이 다 끝나고 모든 게 끝난 이후에도 힘든 점들이 되게 많고요. 그 힘든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돈 때문일 수도 있고 뭐 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쵸. 여튼 제일 큰 문제는 사람을 잘못 고른 거예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제대로 된 일을 잘해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어, 핸디맨이나 컨트랙터를 찾지 못해서 벌어지는 문제가 제일 큽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음. 네,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네, 필요한 시스템이네요. 네, 그렇죠. 꼭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네요. 공감이 많이 가요. 네, 네. 꼭 필요합니다. 네, 개건님은 지금 드림웍스에서 테크니컬 디렉터로 계신다 그러는데 아까 짧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일하는 개발자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맞나요? 제가 기억하는 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또 애니메이션 쪽을 잘 모르고 그 테크니컬 디렉터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듣는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이제 사실 저희 회사에도 소프트 엔지니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좀 더 개발에 집중된 개발 일을 하고, 저희 같은 테크니컬 디렉터들은 그 영화에 소속돼서, 저는 영화를 쇼라 그러는데, 영화에 소속돼서 아티스트라고 이렇게 밀접하게 일하면서 그 영화에 필요한 기술을, 특화된 기술을 개발하고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식의 좀 더 아티스트가 가까운 소프트웨어 개발자예요. 그래서 좀 더 프로덕션과 거리가 떨어지고 R&D로 해서 장기적 개발을 하는 개발자 팀은 따로 있고, 저희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컴퓨터를 사용해서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회사 뭐 인프라 쪽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 있지만 그런 애니메이션 작업에 참여를 하시면 그 제작 기간이 이제 영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어떻게 일을 나눠서 아니면 어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디파트먼트 테크니컬 디렉터라고 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각종 그 부서들마다 자기 이제 스페셜리티가 있어서 그 부서에 특화된 롤들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어사인이 돼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리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 부서 간의 이런 흐름을 보고 저는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 TD들은 각 부서 자기가 속한 뭐 모델링이라든가 뭐 애니메이션, 저희는 리깅, 뭐 룩백 이렇게 부서들이 있거든요. 라이팅. 그런 이제 그런 각 부서에 특화된 그 아티스트를 돕고요. 그래서 저 같은 리드는 영화 한 편 만드는 프로덕션 기간 대부분 있어야 돼서 저는 한 2년 가까이 한 영화 일을 하고, 다른 TD들은 그 부서 일이 뭐 6개월 이렇게 끝나면 다음 영화로 옮겨가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계속 하죠. 아까 시작하실 때 타이틀처럼 높은 사람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듣고 보니까 높으신 분 네, 같아요. 아니 그 네. 디렉터가 이제 일반 디렉터는 아니다. 뭐로. 예. 아, 근데 되게, 특별한 디렉터. 어떤 디렉터요? 특별한 디렉터죠. 아니, 그렇죠. 그래서 TD, 특별한 디렉터. 야, 여기 개그 코드를 잘 읽어야겠다. 이게 영상이 남아요. 네, 네. 잘 살았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은빈이 되게 유명한 작품 참여도 많이 하셨잖아요. 어떤 작품들 많이 참여하셨죠? 이제 제가 처음 크레딧 받은 거는 캡틴 언더팬츠라고 이제 음.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건 뭐 드래곤 길들이기 3편 있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패밀리 뉴 에이지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입고 있는 장화신의 고양이 이제 2편. 오늘 일부러 네, 오늘 같은 따라왔습니다. 날 위해서 잘 아껴뒀다가, 그다음에 이제 네. 가장 최근에 끝난 쿵푸판다 4, 음. 지금은 아직 미발표된 프로젝트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발표해 주시나요? 아니요, 할 수 없죠. 아쉽습니다. 좀 아쉽네요.
저희가 그걸 첫 번째로 공개하는 프로가 될 수 있었는데 기대하도록 하고 태연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소켈 K그룹 초대 회장이신데 어떻게 그룹을 시작하게 된 건지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아, 그렇죠. 초대 회장이었고, 이제 파운더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음, long story short, 그냥 쉽게 얘기하면, 북가주에, 그쵸? 노던 캘리포니아 북가주에는 K그룹이라는 게 이미 있었어요. 저희가 생기기 전에. 저희가 생긴 게 2016년인데요. 그때 이미 북가주에는 K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북가주에 K그룹이 생긴 이유가, 한인, 분들이 거기 많이 계신데, 프로페셔널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른 타인종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인도계라든지 중국계라든지, 그런 분들에 비해서 커뮤니티가 너무 약하다. 그리고 음. 서로 이제 밀고 끌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약하다는 거를 느끼셨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가주의 K그룹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 왜 북가주에만 있어야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남가주에도 똑같이 한인들이, 뭐, 숫자는 더 많죠. 프로페셔널들이 되게 많이 있고, 또 남가주 같은 경우는 IT,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뭐 아티스트라든지 영화 산업이 많이 발달해 있고, 게임 산업도 많이 발달해 있어. 훨씬 다양한 직군의 프로페셔널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 역시 한인분들이 서로 밀고 끌어줄 수 있도록 또 정보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모임을 만드는 게 여기도 맞다,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어떤 계기로 우리도 한번 모여봅시다 라고 해서 모였던 게 그 모임의 시작이 됐습니다. 신의 한 수셨습니다. 저희가 성비가 되게 좋잖아요. 남가주가. 보이는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태연님한테 또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그룹을 이제 운영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서카 K그룹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네. 제가 이제 회장이라는 역할을 했던 건 한 2년 반 정도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그 회장 이전에도 이제 계속 역할을 했었지만,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운영할 때보다 그 시작할 때인 것 같아요. 음. 2016년 2월 16일 날, 지금은 이제 폐업한, 어, 그 LA, 코리아타운에 있는 어떤 중식당에서 저희가 모였어요. 그때 한 30명 정도 첫 모임에서 모였는데, 그렇게 용 많이 오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용궁인가요? 용궁? 예, 예, 맞습니다. 그쵸. 그때 용궁. 궤도님도 계셨어요. 아. 그쵸. 첫 번째 오셨던, 선생님 계셨어요, 은비님? 네? 은비님은 계셨어요? 저는 무슨 비어집 맥주집에서 봤었어요. 저희 그때도 둘 다 사람들 없었어요. 엄청 많이 왔었는데 한 50명 왔었어요. 음. 그 되- 그 사이버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을 사이버존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사이버존이 있던 그 건물 알렉산드리아 2층에 있는 무슨 맥주집에서 모일 때 저는 그때 갔었는데 이 용궁은 그 되게 전인 것 같아요. 아이러니한 게 저희 지금 진행자 두 분은 거기 없었어요. 두 명은 거기 없었고 게스트로 나온 두 분이 그 그러니까 첫 모임에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비님은 이제 술이 없으면 안 오시는 그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술 그렇게 많이 마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갑자기 훅 이해가 되는데. 일단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 그 첫 모임에 30명이 모였었고요. 그때 개도님도 계셨고. 그때 저희가 이런 모임의 필요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감했었어요. 저도 놀랐고 그분들도 놀랐고. 그 신기한 건 그 자리에 신문 기자님들도 어떻게 아시고 두 분이나 오셨고. 그래서 그 음. 모임이 음. 잘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음.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아요. 어떻게 신문 기자분들이 오셨죠? 부르신 거 아니고요? 저희가 안 불렀어요. 이게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보름 전 정도에 공지를 내고 페이스북에 모입시다라고 해서 그냥 모였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개인 계정으로 그냥 모입시다? 근데 그때 저희가 페이스북에 조그만 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원래 제가 그 그룹을 만든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음. 그 그룹이 원래는 사우스베이 지역에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이렇게 모여보자 하는 맞아요. 저도 그 모임이었어요. 이름일 때 조인을 했어요. 그 이름. 네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 그, 지금 소셜 K 그룹이랑 다른 그룹인 거죠. 그러니까 아, 전신. 전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신, 네, 네네네. 네. 오케이. 네. 그건 이제 온라인에서만 그룹이 있었고요.
거기서 음, 모이자 뭐 그런 건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한번 모여봅시다 하고 손들어서 이제 어, 오. 예, 촉대 맨 거죠. 용궁에 30명 들어가는 방이 있어요? 엄청 큰 방이 하나 있습니다. 네, 거기서 행사들 되게 많이 하고, 뭐 50명, 100명, 200명 방도 있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저기 검색해 보시면 아마 기사 있을 거예요. 그때 그 기사. 오, 기사 검색해봐야겠다. 있어요. 한국일보 기사랑 중앙일보 기사랑 두 개가 있습니다. 오, 검색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앙일보 기자님들은 연결이 있는데, 한국일보 기자님들이 이제 어떻게 되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네, 만약에 기자님들 보시면 뭐 연락 주셔도 좋고, 네, 저희 좋은 기사거리 많이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개도님은 그러면은 어떤 계기로 그 그룹을 찾아서 조인을 예, 그게 이제 하셨어요? 아까 태현님 말씀하신 그 전신이 되는 그룹, 뭐 사우스베이 개발자범이 있었던 것처럼 LA에도 약간 이렇게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영상업계 일하는 아티스트랑 저희 개발자 이런 식의 어떤 뭐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LA에서 보통 이벤트 이렇게 뭐 E3라든가 뭐 시그럽 같은 거 있으면 그 혹시 그 뒤풀이로 모이고, 등산 모임 그건가요, 혹시? 거기서 등산도 같이 가고 이렇게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두 곳의 광지가 같이 나갔을 거고, 아마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 첫 모임 알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케빈님이랑 해서 다 그때 이전에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초기부터 소칼 K그룹을 참여하게 됐죠. 그럼 개돈 그러면 두 회원님 분은, 그날 아이고, 오디오가 갑자기 오디오가 갑자기. 내가 렉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제니퍼님 말씀하세요, 제니퍼님 말씀. 그러니까 두 분은 그럼 그날 처음 만나신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랬나요? 어, 오프라인에서 만난 건 처음이죠. 아, 모두가 그쵸. 저는 다 모두가 처음이었습니다. 두 분이 개돈인가 그러면, 케빈님이 이미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재현님이나. 뭐그 전에 여러 번 만났으니. 네네. 두 분이 그러면 지금은 좀 가까워지신 상태인가요? 개돈님 저희 가깝죠, 그죠? 저는 내적 친밀감이 엄청 있어요. 네. 엄청 가까운 걸로. 네. 엄청, 네, 아니 똑같이 좋습니다. 대답을 하셔야 저희 이제 태연님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녹화 시작하기 전에 개도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나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태연님은 어떤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똑같이 대답을 하시네요. 그럼요. 개돈님과는 이제 말씀 같이 이렇게 나눈 적도 많았고요. 저 소칼케이 그룹에서 만날 때마다 개돈님하고도 이렇게 대화한 기간도 많고,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만난 지가 벌써 8년째예요, 개돈님.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2016년이 8년 전이에요? 오, 시간이 빨라요. 그리고 두 분 네. 다 소칼 K그룹의 대표 장신들 아니세요? 장신 미남들? 뭐 이런. 아, 키가 되게 크세요. 그죠? 제 기준, 맞아요. 제 기준, 그러네. 제 기준. 되게 크세요. 그쵸, 그쵸. 네. 처음 만나 뵀을 때 깜짝 놀랐어요. 두 분 다 키가 되게 크셔갖고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줌으로만 먼저 보다가 맞아요, 맞아요. 모르니까, 키 모르니까 만났는데 두 분 다 키가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는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두 분 다 LA 외곽에 살고 계시는 걸로 하는데요. 태연님은 다른 지역의 계약을 취소하면서까지 현재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결정하셨다고 하는데 사는 지역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갑자기 또 내가 사는 지역의 대표가 되어서 파이팅. 깨알 같은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비님.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럼요. 네. 저는 토렌스에 살고 있고요. 외곽이라뇨. 토렌스가 어째서 외곽입니까? 대본에 있는 대로 이거 선생님이 들었어요. 대본이 있군요. 그렇군요. 외곽이 아니고, 네. 그 LA 전체 카운티에서 아주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바다를 끼고 있고, 그리고 또 내륙과도 가깝고, 교통도 사통팔달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딱 중간에 위치한 토렌스라는 100년 넘은 도시에 저는 살고 있고요. 아까 이제 뭐 다른 데 계약을 취소하고 왔다라고 제니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얼바인이었어요. 제가 2010년도에 미국에 왔어요. 넥슨이라는 회사에, 넥슨 아메리카라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미국으로 왔는데, 그때 어디에 살까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이게 토렌스로 오게 됐거든요. 한인들이 여기도 좀 살고, 뭐 괜찮다라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와서 살다가, 이제 우리도 집을 구해야겠다. 집을 사야겠다. 아이들이 크고 하니까 우리 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얼바인으로 갔죠.
얼바인이 이제 신도시 아주 좋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친구랑 같이 계약을 했는데 새로운 집을 계약을 했는데 친구가 나중에 계약을 취소해 버렸어요. 음. 그래서 너 안 가면 나도 안 갈래. 그래서 저도 아, 그냥 취소를 해버렸어요. 취소를 하고 나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래도 결국 우린 얼바인에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음. 생각을 해서 다시 또 단독 저희만 또 새로운 집에 또 어플라이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 되게 핫했거든요. 지금처럼.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순번이 왔어요.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했다가 이제 집으로 와서 와이프랑 같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살면 아이들의 교육이 어떻고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하다가 그 얼바인의 치맛바람이 심하다는 음.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저희 지금 지역 감정이 이게 이 생겼어요. 방송을 보고 계신 얼바인 사장님에게 아, 제가 이제 드리는 하나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얼바인 분들 또 모셔서 좀 약간 다른 얘기를 또 들어보면 되니까 오늘은 네네. 짜수배 편향 방송으로 조금 약간 네, 편파 방송으로 좀 오늘은. 편파 네. 방송으로. 이거는 태연님 개인의 의견이지 소컬 K그룹의 의견은 아니라는 네. 아, 이게- 그럼요. 네. 네. 포렌스 사람으로서 생각하기에 얼바인은 좀 약간 교육적인 면에서 치맛바람이 심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되게 겁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음. 저희가 와이프랑 같이 미국에 올 때 뭐 수만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수만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 교육 면에서 너무 이렇게 경계. 푸시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미국에 왔었거든요. 그걸 또 바라기도 했고요. 그런데 올바인에 가면 뭐 강남에 사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럴 바에 미국에 온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토렌스가 낫겠다. 그래서 계약을 또 두 번째 취소를 하고 토렌스에 낫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그 친구는 그럼 같이 한국에 있다가 비슷한 시기에 오려고 했던 친구예요? 저 되게 그 부분이 인상 깊었던 게 그래서 그때 싱글이셨던 건가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가니까 나 잠깐 취소한다. 그래서 그 친구는 뭐 어떤 친구세요? 그 친구는 사회생활 초창기 때 만난 친구고요. 네네.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연락을 하면서 오랫동안 같이 지내게 되었죠. 처음에는 이제 직장 동료로 만났던 사람인데 친구가 됐죠. 아, 두 분 다 같이 넥슨 아메리카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분이 조금 더 먼저 왔어요. 저보다는. 아, 그런 친구네. 아직도 연락하고 계시죠? 그럼요. 예. 이 방송을 이제 볼 거니까 연락 잘 그렇더라. 안 하나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친구한테 영상 편지 같은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한번 여자지 살짝. 해보시죠. 네. 네. 그거는 이제 편집한 걸로 편집한 걸로 넘어가시죠. 아, 네네. 아, 그럴까? 알겠습니다. 네네. 한테 할 말이 없으시답니다, 친구분이. 네. 네, 그 개도님은 지금 제가 그러면 근데 지역 감정은 제가 먼저 시작했나 봐요. 그 스크립트에 그 대본에 외곽이라고 한 말이 조금씩 잘못된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LA 외곽이라고 하면 이제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네. 개도님 지금 LA가 아닌 조금 북쪽의 라크라 센터에 살고 계시는데 거기 어떻게 하다가 정착하게 되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저는 이제 LA 북쪽 외곽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이제 2002년에 저는 미국에 그때 출장으로 왔거든요. 2011년에 왔는데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던 곳이 글렌데일이나 버뱅크, 뭐 노스 헐리우드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LA 북쪽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직장도 글렌데일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 지역을 알게 돼서 오게 됐고 저도 굉장히 만족하는 게 그 출퇴근도 가깝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산도 많고 나무도 많고 좀 어떤 한적한 동네 외곽답게 그런 것도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뭐 한국마켓이 근처에 세 개나 있어서 또 그런 이런 편의성도 있고 해가지고 중요합니다. 예 아주 소중하죠. 그래서 네. 저는 되게 만족 많이 지내고 있습니다.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엔 가본 적이 없는데, 저도 학교가 파사데나 쪽에 있는 그렇죠, 학교를 그렇죠. 예. 다니다 보니까, 라크라 센터까지 갈 일이 많지는 않았으나, 이제 그쪽에 사는 이제 이제 오빠들이 있어서 가면은, 와, 진짜 산이다. 아, 여기 진짜 산이다. 그리고 뭐, 한인마켓이 그때 뭐, 한 개인가 뭐, 어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국 사람들 살기 괜찮나? 약간 저는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마켓이 세 개나 들어가 있고. 그 어디 이렇게 뭐 동네 소개 보면 뭐 어떤 네. 지역 그럴 때 뭐 여기는 뭐 아시안 몇 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희 동네는 코리안 몇 프로 이렇게 나와요. 맞아. 그쪽 지역도 그 학군이 좋은 걸로 또 유명하잖아요. 뭐, 예,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약간 되게 좋은 동네라는 인식이 확실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얼바인에 비교해서 치맛바람은 어떤가요? 그런 부분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교육열이 거기가 센가 봐요? 저 잘 모르는데. 일단 학구는 좋다고는 저도 알고 있어요. 학군 토렌스도 좋습니다. 토렌스, LA 저도 이쪽으로 부모님이 이쪽으로 자리를 잡은 이유가 학군 때문이었어요. 뭐 나름. 좋은 데 살고 계시고 저 LA 사는 저는 학군에도 살 일이 없어요. 좋은 아, 삶을 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곽에 안 사시잖아요. 아, 네. 그쵸. 노른자에 살고 있습니다. 노른자. 태연님은 이제 사전 인터뷰에서 인생의 목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인생의 목표가 없으신 건가요? 네, 뭐, 생각해보니까 딱히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어릴 때는 꿈이 과학자였죠. 나는 과학자 될래. 그러다가 뭐 대학 들어갈 때쯤, 고등학교 또 이때쯤에는 뭐 프로그래머가 될래. 뭐 그런 것들이 목표였다면 그 이후로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정말.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그 태연님 대답을 듣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나는 인생의 목표를 정말 가지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저는 태연님 같은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그냥 넥스트 스텝만 생각하고 약간 이렇게 중단기 플랜이 있으나 그 큰 뭐 목표는 네, 없이 사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이게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고울이 있어야만 플랜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고울이 없어도 플랜은 생길 수가 있고, 그 넥스트 스텝이라는 것도 꼭 뭐 내년이나 내후년이 넥스트가 아니라 뭐 30년 후가 넥스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넥스트 스텝이라는 것도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사람들 다들 비슷하게 그런 생각들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을까? 요즘은 그걸 인정하는 게 또 약간 멋있는 시대사조가 있는 것 또, 네, 그러네요. 아, 이거 어떻게 또 결론이 또 훈훈한데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즘에 트렌드인가 보네요, 또 나름. 아, 그러게. 아, MG도 아닌데 트렌드는 있네. 그에 반해 개주님은 꿈이 있으시대요. 아, 근데 사실 저도 이게 약간 농담처럼 쓴 거고, 네, 이게 봉이행감이 제가 꿈이라고 하셨는데. 트렌드라서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저도 사실 태연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는 쓸 말이 없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 저도 이제 어떤 골을 세우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아까 태연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골보다는 디렉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 이런 방향으로 갈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골을 정해야만 플랜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태연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질문이 오니까 뭐라도 적어야겠다 생각할 때 딱 떠오른 게, 제가 팬데믹 기간에 생긴 취미가 그 클래식 클래스 B라고 그 캠퍼밴이라고 불리는 그 RB,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중에 저런 거 하나 사갖고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그 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적어봤죠. 좋은 대답 같아요, 이거. 심각하게 물어봤는데 이게 싹 트위스트해서 대답해 주시는 거 클레버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캠핑 같은 거를 좀 종종 가시나요? 뭐 가족분들이랑? 그게 이제 그렇게 많이는 안 가는데요. 근데 이제 디렉션이니까 아직 거기 가지 못했지만 방향은 이제 그러니까, 음. 근데 이제 팬데믹에 집에만 있으니까 아마 그때 그런 걸 영상을 많이 보게 했고, 근데 이제 RB는 큰 RB나 뭐 이렇게 트레일러는 제가 그걸 끌고 운전할 자신이 없는데, 이거는 미니밴 그것도 좀 크니까 이런 게 있는지 몰랐고, 이런 거라면 좀 몰고 다닐 만하지 않을까 싶고, 음. 이제 저도 이제 뭐 사이파이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차 보면 그 안에 막 이렇게 리빙 쿼러도 있고 막 그렇게 다이얼도 있고 한 게 꼭 우주선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겠다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의자가 침대가 됐다가
뭐 이런 것도 하고. 이쯤에서 뭔가 자료 화면이 싹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 너무 많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태연님 영상 편지도 어떻게 한번 다시 넣어드릴까요? 그 궤도님이 아까 목표가 아니라 디렉션이라 그랬는데 그 디렉션이란 말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대충은 알아들을 것 같아요. 어느 디렉션인가요? 북쪽인가요? 아, 저희가 서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이 아닐까요? 또 받아주십니다. 그 자연에 가까운 삶을 가고 싶다 뭐 이런 건가요? 제가 약간 조금 이건 뭐 이제 일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정리하면 이렇게 좀 정말 이렇게 아, 여행하고 자연 보고 이렇게 좀 뭔가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네네. 저도 비슷한 단어 쓰는데 저는 향이라 그래요. 똑같은 말이네요. 향. 그래서 그쵸, 디렉션. 인간이 뭔가 각자 바라는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방향이 디렉션이 정확한 트랜슬레이션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태연님도 캠핑 좋아하시지 않으신가요? 네네, 캠핑 좋아하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1년에 뭐 한 대여섯 번은 갔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애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고 나서부터는 아, 부모랑 같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아, 몇 학년이에요? 지금 큰애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음, 그 둘째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개조님도 따님 계시잖아요. 예, 11학년. 예. 11학년. 그러면 나는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두 분, 태연님 첫째랑 동갑이신. 저는 아직도 미국식 11학년, 12학년이 헷갈려요. 아, 그렇게 계산을 안 하고, 고등학교 뭐, 그쵸, 프레시맨이네, 뭐, 서퍼먼에, 뭐, 그렇게는 이해를 하는데, 11학년이다, 12학년이다, 아직도 헷갈려요. 지금 계산해 보시죠. 같은 학년 맞습니까? 저희 큰애가 지금, 그쵸, 서퍼먼이니까 같은 건가요? 서퍼 소포면 10이죠. 왜냐면 10학년. 10학년이죠? 그쵸. 그 다음 10학년. 주니어 시니어니까. 그렇죠. 12학년이 끝이죠. 네, 시니어죠. 12학년이. 오케이. 예, 마이너스 2 하면 되겠다. 네. 또 애들이 또 나이대가 비슷하네요. 네, 태연님이 혼술이 취미라고 하시는데, 원래 평소에 술을 좀 잘 드시는 편인가요? 네, 술을 좋아하고요. 또 술자리도 되게 좋아하고요. 뭐,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정말 그런 자리를 많이 찾아다녔고, 좋아했고요. 미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 만날 수 있는, 그쵸. 뭐, 공간의 제약도 있고, 시간의 제약도 있고, 또 이제 제가 또 애 키우고 있는 가장으로서 또 그런 기회도 많지도 않기 때문인데, 예, 마시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 아예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뭘 어, 만들었죠? 네, 집에 그런 공간을 아예 만들어 두셨다는 소문을 잘 들었는데, 예, 뭐, 맨즈 데니라고 하잖아요. 네. 뭐 저는 이게 only for men은 아닌데 제 거라지가 그런 공간이고 사무실이자 엔터테인먼트 공간입니다. 음, 당구대 한번, 있고요. 네. 노래방 기계 있고요. 당구대랑 노래방 기계가 있다고요? 예, 예. 어, 당구대도 그 한국 당구장에 있는 당구대고요. 뭐가 달라요? 하고, 포켓볼 아, 아니고 사구. 그쵸. 포켓볼 아니고 사구. 중대라고 하는 그 사구 당구대고 노래방 기기도 작년 8월까지 신곡이 다 있는 업소용입니다. 오, 그게 계속 되나요? 업데이트를 해주면, 그러면? 돈을 내면 업데이트를 해줘요. 괜찮네요. 서브스크립션 모델이고요. 매달 내야 됩니다. 한번 놀러 가야 되는데. 태연님 사업보다 소개를 더 잘해주시면 어떻게 노래방 기계 그 비즈니스 모델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를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사업도 중요한데 사람이 먹고 살려면 놀기도 해야 다른 되니까. 다른 기업은 어떻게 하나? 사구는 얼마나 치세요? 사고는 못 칩니다. 저 150이고요. 맨날 칩니다. 어, 근데 개도님은, 동네 형들이랑 많이 쳐요. 개도님은 사고를 좀 어떻게. 저는 안 쳐봤어요. 한두 번밖에. 그래서 저도 몰라서 지금 150이라 그러는데 어떤 리액션을 줘야 될지 모르겠어. 150이면 오래 하신 분들은 300 막 그러지 않나요? 300이면 이제 학교에서 좀 놀았다. 그런 아, 분들. 근데 왜 갖고 계세요? 피나게 연습해서 누구를 이겨야겠다 뭐 이러는 마음이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 안 두고 사는 사람이고요. 그게 목표인가 하고 제가
그냥 당구 한국에서 치던 어떤 그런 감성 있잖아요. 그거를 미국에서 좀 느껴보고 싶은 그런 것도 있었고, 동네 형들이 또 당구를 다들 좋아하세요. 저희 동네 사시는 형들이.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또 마련을 했어요. 음. 개도님도 혼술을 좀 즐기시는 편인가요? 개도님은 저는 술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혼술은 안 하는데 이제 뭐 술자리는 좋아해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거 좋아해서 그런 거 있으면 뭐 저도 나가보려고 하고. 취미가 이제 이야기를 네. 좋아해서 뭐 여러 가지 보신다고 하시는데 약간 가장 뭔가 추천할 만한 영화, 책 이런 거 아, 소개를 여러분 쿵푸판다 4를 보셔야죠. 어떤 저 지금 아 예사시. 네, 쿵판다 4를 못 봤네요. 쿵판다 4 지금 지금 방송이 글로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굉장히 잘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 놀라고 있어요. 지금. 아 정말요? 제니퍼님 보셨어요? 따님하고. 보겠습니다. 저 그럼 제가 다음 기회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원래 애니메이션을 잘 안 놓치는 성격이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고 삶이 바빠지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되네요. 아니, 쿵판다. 저도 애니메이션 좋아하는데 꼭 보겠습니다. 네. 그 태연님은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번 최근에 창업하시기 전까지 레노라 하는 유수의 유명한 회사들에서 이제 일을 하셨던 경험이 있는데 어, 회사를 이제 이제 여기 직장인 분들도 많으시니까 소칼 K그룹에 항상 이직과 구직 이런 것들이 고민이신데 회사를 옮기게 되는 어떤 계기나 그럴 때 뭐 고려해야 될 점 아니면 어떤 라이프 터닝 포인트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 이 방송을 듣고 있을 후배님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공유해 주세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회사 다닐 때 세 가지가 있다. 돈, 사람, 일.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만족스러우면 그냥 있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 두 가지가 싫어지면 회사를 떠나는 거죠. 세 가지 다 싫어지면 당연히 떠날 거고. 근데 한 가지만 만족해서는 그 회사에 있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도 그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직을 할 때는 돈, 사람, 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만족이 될 때, 그때는 새로운 회사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말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맞는 가이드라인 같아요. 세 가지 매트릭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조금 답이 나오는군요. 개두님도 여러 회사를 다니셨었는데 그중에 드림웍스하고 디즈니하고 겸직을 하셨던 적이 있으시대요. 그게 네. 어떻게 된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이제 2016년인데 2016년 이제 3월에 제가 저기 디즈니에서 레이오프 통보를 받아요. 근데 그때 워낙 큰 규모 레이오프여가지고 이제 2달 전에 알려주고 이제 회사 아이디랑 뭐든 이런 직원 혜택은 이제 5월 초까지 해준다. 그러니까 빨리 알아봐라 했는데 이제 3월에 드림웍스가 돼가지고 이제 그때 3월 말 4월 5월 초까지 이렇게 한 2달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제가 디즈니 사원증과 드림웍스 사원증을 둘 다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회사가 길 건너가 제가 일하던 디즈니여가지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저 혼자 그냥 디즈니 그냥 갔다가 오고 뭐 그러면서 혼자 스파인 것처럼 음. 그런 식으로 지냈던 기간이 있어요. 디즈니랑 드림웍스랑 그렇게 가까이 위치해 있나요? 예, 디즈니가 훨씬 큰데 예, 디즈니가 이제 본사는 버뱅크에 있고 저희 이제 글렌데일에 저희 주변에 다 디즈니가 있는데 드림웍스가 거기 한 코너에 이렇게 있어요. 어, 어디가 먼저 왔나요? 버뱅크 쪽에는? 디즈니 본사가 버뱅크고 글렌데일 여기가 옛날에 공항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 글렌데일 공항 부지를 디즈니가 되게 많이 사가지고 할 때 아마 그 이제 저희 이제 드림웍스 창업자가 제프리 카첸버그가 디즈니 원래 있던 사람이라 드림웍스 창업할 때 디즈니 사람들 빼오려고 디즈니 근처에다가 알박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네.
태연님이 20대 때 C++, C 뿔뿔의 간달프가 되었다고 하셨다는데 어떻게 되신 거죠? 간달프라고 하니까 뭐 내가 되게 잘하는 사람처럼 표현되는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고요. 제가 첫 번째 회사가 병력 특례였어요. 병력 특례가 뭐냐면 이제 군대 안 가고 대신에 회- 그 정부가 지정한 어떤 업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면 군대 갔다 온 걸로 인정이 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을 하고 병역 특례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가 IMF가 터졌어요. IMF가 뭐냐면 설명을 해야 돼 이거.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국가가 대한민국이 부도가 났어. 그래서 아, 망한 거야 경제적으로. 되게 충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회사들도 망해. 회사가 망하니까 신입사원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잖아요. 근데 하필 내가 딱 졸업해서 그것도 병역 특례로 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꼼짝없이 군대 가야겠다. 그래도 그냥 갈 수는 없지. 그래서 80군데 정도 회사에 다 이제 서류를 넣었어요. 아무 데도 연락이 안 왔는데 딱 한 군데에서 연락이 온 게 공장이었어요. 근데 뭐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다. 무조건 가야겠다. 안 그러면 군대 가야 되니까. 그래서 공장에 갔어요. 근데 웬걸 거기에서 나한테 준 일이 뭐냐면 한국에 그때 당시 4메가 디램 막 2메가 디램 이런 디램의 어떤 반도체 부품을 카메라로 찍어서 컴퓨터로 분석해서 불량이다, 양품이다를 판정하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를 만드는 일을 저한테 준 거예요. 신입사원한테. 사실 회사도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이런 거 만들려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필요하다는 말만 듣고 공장에서 저를 하이어를 한 거예요. 음. 그래서 공장에 저밖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저도 신입사원이고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미션은 떨어졌고 만들긴 해야 되고 내가 이걸 만들어서 삼성과 LG에 납품을 해서 현재 일본 장비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밀어내야 된다. 그런 목표가 음. 떨어진 거죠. 그것도 굉장히 단시간 내에. 뭐 어쩌겠어요. 해야죠. 안 그러면 이제 회사 관두면 군대 가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는데 뭐 시간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었고 그리고 뭐 진짜 에피소드도 하나 있는데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갔더니 그 빨래가 좀 뭐 듣기 안 좋은 얘기지만 빨래가 다 썩어가지고 이렇게 옷을 다 그냥 내다 버렸던 그런 적이 한 두세 번 있었어요. 그, 진짜로 써본 거예요? 예, 예. 빨래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그 통에다가 물 받아놓고 세제 풀어놓고 넣어놓고 그냥 퇴근하면 아, 헹궈야지라고 했다가 일주일 후에 집에 온 거예요.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거의 뭐 모든 정신을 거기에다 100%다 쏟아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출시를 해서 삼성과 LG 납품이 해서 일본 장비를 몰아내는 데 성공을 했죠. 오. 그 신입사원이 정말 할 일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 일을 하게 됐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말 본신의 힘을 다해서 미친 듯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어,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가. 이제 새로 생긴 커뮤니티인데 그 C++ 저는 하니까 그 랭귀지 게시판이 있었어요. 그 보드에 가가지고 그 Q&A 보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무슨 질문 하시지? 이러면서 딱 봤는데 거기는 질문들 다 제가 아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왜 모를까? 근데 저는 사실상 1년 차밖에 안 됐는데 거기서 많은 질문들을 답변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어, 제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내가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나도 열심히 하면은 성장을 할 수 있고, 빠른 시간에 성장을 할 수 있고, 이런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되기도 했죠. 한의 상황에 넣어야 성장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뭐 사자 새끼를 뭐 이렇게 절벽에 던진다. 뭐 굳이 뭐 스스로를 절벽에 던질 필요는 없을 것 네. 같은데, 어, 저는 후배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냥 자신감을 가져라.
네가 이미 뭐 예를 들어서 대학을 나왔다면은 대학생활 4년 동안 이미 준비를 해왔고 여기서부터 너는 충분히 이제 훌륭한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게 되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기죽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뭐 도전을 해야 된다. 그래도 자신감이 없어요라고 하면 그러면 먼저 자신감부터 빌드업을 해야 된다. 네가 자신이 없어하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그 이유를 뽀개버리고 먼저 조그만 자신감이라도 가져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제가 뭐 대단한 뭐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성장을 해서 저는 그 방법밖에 몰라요. 그래서 부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얼마 전에 그 허준이 교수가 말한 근거 없는 자신감부터 가져라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인가요? 그분이 음. 자감을 가지라고 했었는데 네, 예, 근거가 그 없었 당시 저는 어렸을 때는 근거가 없었죠. 그 음, 자신감에는. 되게 감동적인 스토리였어요. 되게 겸손과 자기 확신이 같이 들어가 있는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이제 그 외세를 몰아내고. 왜 몰아내자! 네, 개도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회사에서 이제 일하다 보면 친한 동료들도 생기고 또 따로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 드림웍스 안에 이런 대화 나누기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주세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캠퍼스가 조경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산책로가 있어요. 이렇게 막 작은 폭포도 있고 물도 흐르고 이렇게 산책로가 있어서 보통 이렇게 걸으면서 대화하기도 하고 그렇게 바깥에 이렇게 테이블 이런 거 의자 같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 앉아서 대화도 하고 회사 자체가 하는 일이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많으니까 업무 중에도 이렇게 한 명씩 서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들을 많이 이렇게 스케줄을 해갖고 그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늘 보면 이렇게 곳곳에 사람들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되게 말씀 들어보면 이상적인 직장 같아. 드림웍스. 밥도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MBCU 계열사 중에 유일하게 밥을 주는 곳이래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되게 종종 그 밥 사진을 많이 올리시는데, 그게 이제 그 유니버설이 드림웍스를 인수하기 전부터 이제 드림웍스는 밥을 원래 줬었던 거라 이제 이게 애니메이션 회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후발주자니까 기존 애니메이터들을 오게 하려고 이제 초반부터 이제 그런 혜택들이 있었던 거고요. 이제 그게 이제 유니버설 인수 이후에도 계속 되니까 이제 다른 직원들은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회사에 오래 계신 선배님들은 옛날만 못하다 그래요. 옛날에는 뭐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왔는데 뭐 라떼는 막 그러시는데 저처럼 이제 아직 회사 온 지 얼마 안 된 이제 9년 차, 8년 차 이런 신입한테는 아직도 이제 좋고 특별히 요즘처럼 외식 물가가 너무 비쌀 때는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8년이 신입인가요? 저희 회사는 워낙 이제 장수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가 많네요. 그러니까 이직률이 낮은 건가? 뭐, 통계는 모르지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형님들하고 이렇게 형님 누님들하고 일하기 쉽지 않은데 음,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일단 막 조경과 폭포 얘기해서 제가 약간, 되게 좋은 것 같다. 물이 떨어지면 폭포죠. 낙차가 있고. 낙차가 아, 크진 않아도, 네. 그 개도님이 참여하셨던 작품들 중에 좀, 어, 경험으로서 기억에 남는 그런 작품이 있을까요? 어, 다 남죠. 모든 작업마다 다 이야기가 있고 들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도 있고 없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고 사실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가장 최근작 같은 쿵펀더 포도 사람들이 좀 저는 되게 이렇게 서운한 게 다 벌써 잊으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그 배우 작가 파업이랑 이런 것들이 다 있었고 그런 것들을 걸쳐서 나왔는데 그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다 잊으시고는 뭐 이게 뭐 스토리가 아쉽고 이런 부분 아쉽고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오는 작품 하나하나가 완성돼서 나온다는 게 늘 기적 같고요. 워낙에 이제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경험하고 해결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나올 때마다
저희끼리는 이제 웹 파티라고 이제 저희 파티라고 이렇게 축하를 하는데 좀 되게 이렇게 좀 벅찬 게 있어요. 아, 또 우리가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엎어지지 않고 되게 엎어지지 않고. 얼깨뜨기 좋으신 것 네. 같아요. 감사와. 네.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끊긴 다음에 다음 프로젝트로 갈 때까지는 조금 이렇게 좀 휴식을 하실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쿵판다가 끝나고 지금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사이에 텀이 좀 있으면 못 썼던 휴가를 써서 막 이렇게 휴가를 할 텐데 저는 마침 이미 바로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쉬는 거 없이 저는 이제 바로 조인을 했고요. 보통 이제 그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영화 스케줄이 비고 하면 이제 그럴 때는 좀 쉬기도 하고 하죠. 음, 아무리 봐도 잘 나가는 높으신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없이 네. 이게 상황이 그래서 그래요. 지금 이제 상황이.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듣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뭐, 아까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개조님도 그렇고, 태연님도 그렇고, 워낙에 한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분들이셔서, 이제 그룹 안에서 또 멘토 역할도 두 분이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이제 본인이 가졌던 이 직업을 희망하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궤도님 먼저 조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는 일은 아닌데,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에서의 이 테크니컬 디렉터라는 작업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트와 기술의 경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같은 이제 테크니컬 디렉터 저희 부서 사람들끼리 이제 하는 말이 우리는 이제 모든 걸 알지 못하지만 뭐든지 배울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우는 거를 즐거워하시고 다른 전공이 다른 생각하는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렇게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그건데 그 무언가가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것들 만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직업인 것 같고요. 태연님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라라고 후배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지금은 창업을 했지만, 올해 초까지만 해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26년까지 했으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결국은 이제 엔지니어고, 엔지니어가 사이언티스트랑 다른 점은 그 실제 뭐 동작하는 무언가를 만들거나 고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프랙티컬한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영역이고, 그런 영역에서는 지식을 깊이 있게 공부를 오랫동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실전을 해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전을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하면 실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얻어야 돼요. 근데 실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하면은 손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손을 들려고 하면은 나는 못할 것 같으니까 손 안 들어야지 하고 하면 절대 기회가 올 수가 없죠. 최초에 한번 그 손 드는 걸 하지 못하면 기회가 더 늦게 올 것이고 더 늦게 오면 남들보다 더 늦게 배우고 더 늦게 배우면 그만큼 따라가기 힘들 수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은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근자감이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저는 근자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자감 플러스 알파로 나쁜 것들이 결합되면 안 좋은 거겠지만 근자감과 좋은 것을 결합해서 간다면 근자감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 근자감으로 손 들고 자신감을 갖고 도전을 해서 기회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얻은 기회에서 실전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필요로 한 어떤 기술력을 쌓고 지식도 쌓는 것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발전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다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개도님이 인터뷰한 내용 중에 사실 이 얘기도 사실 듣고 싶었어요. 또 이제 일종의 조언에 하나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개도님이
이제 터득한, 그러니까 약간 느끼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것도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하시는 건데, 저는 이제 어떤 문제가 너무 커 보여가지고, 그 문제를 딱 직면했을 때 약간 막 패닉이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문제를 쪼개서 작은 문제들로 바꾼 다음에 그 작은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이제 어느새 그 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다들 아시는 그래서 그런 것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문제가 크다고 할 때 그 문제 큰 거에 너무 눌리지 마시고 그 문제를 작게 쪼개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그 큰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게 쪼개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두 분 모셔서 진짜 되게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좋은 말씀도 되게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구루 이제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개도님하고 태연님 보시면은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태연님 창업한 회사 핸디어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쿵푸판다 4 아직 안 보셨으면 네, 꼭 네, 영화관에서 봐야죠. 쿵푸판다 영화관에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지금 가정에서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아, 그런가요? 근데 영화관에서 보면 더 좋을 텐데. 아직 하는 데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네, 쿵푸판다 4도 이제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니퍼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 이번에 새로 기획한 이 프로 첫 방송 첫 회인데 굉장히 이 첫 소칼 K그룹의 창시에 함께 하셨던 두 분이 나오셔서 뜻깊은 것 같고 저도 즐거웠습니다. 저 말고 두 분도 소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소감 한마디씩 해주세요. 개덤이 먼저. 저 먼저 할까요? 네네. 네. 일단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사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훌륭한 기획 코너를 또 만들어 주셔서 이런 프로그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 두 분이 준비해 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파이팅! 네, 저도 이제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이렇게 속갈 K그룹 운영진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지역에 좋은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게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모임이 더 잘 발전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훈훈한 마무리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가 다음 소곤소곤도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 모셔가지고 재미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